정수아TV를 사랑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은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잊으시고 명절 기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베트남도 공식 연휴 기간은 아니지만 중국의 영향을 받고 농경국가답게 추석 문화가 있습니다. 월병을 선물하는 풍습도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 봉쇄는 20일부터 하노이, 다낭 등 북부와 중부 지역을 필두로 점점 봉쇄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남부 지역 역시 25일부터 봉쇄 단계를 낮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호치민은 역시 10월 1일부터 봉쇄 단계가 공식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 안정지역으로 선정된 7군, 구찌, 건저 지역은 15령에 근접하는 봉쇄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9월 20일 월요일 확진자가 8,000명대로 떨어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만 떨어져도 경제를 위한 봉쇄 완화의 명분을 가지게 될 수 있으므로 봉쇄 완화의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정스타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베트남 전체를 타고 흐르는 경제 위기의 신호들에 이제 더 이상 봉쇄는 파멸을 의미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봉쇄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위드 코로나를 위한 정책들을 연일 내놓고 있으며 언론은 이를 뒷받침할 명분, 즉 경제 관련 위기 기사와 민간의 어려운 기사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베트남 자체의 기초 경제 기반이 워낙 취약하고 많은 부분 외자에 의한 수출입 경제에 의지를 하고 있는 베트남의 상황은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다고 해도 가시밭길을 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뿌연 안개 속을 걸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수에서 실질적으로 돈을 써야 하는 하노이 호치민시의 국민들이 100여일이 넘는 긴 봉쇄 속에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서 쓸 돈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일반 국민이 경제활동을 통해 가장 분명하게 소득을 발생시켜 소비를 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자연자원의 수출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과 베트남 곳곳에 즐비한 천연 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자원 수출과 관광, 결코 적지 않은 수입원이었으나 역시 코로나 대유행 4월 말 이후에는 전면 봉쇄되어 어려움에 처한 것들이 사실입니다. 저스타는 매일 베트남 언론의 기사를 모니터링하면서 베트남 정부의 관광 자원 오픈을 위한 준비 관련 기사들이 최근 2주 들어 부쩍 늘어나는 것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도 백신 접종률을 더 높여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을 시작했고 이에 맞추어 백신을 접촉한 외국인들의 베트남 관광을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기사들을 접하며 적어도 11월에는 북부와 중부 그리고 남부 일부 관광지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2021년 12월까지 시험적 안정지역 관광을 시작하고 내년 구정, 그러니까 설을 지나면 본격적 관광시장을 오픈할 것이라는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6개월의 시간, 베트남은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확진자 수를 감소시켜 2022년 2, 4분기부터는 정상적 관광산업의 재개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스타는 이렇게 예측 아닌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 베트남 관광산업 재개를 위한 떡밥 기사들을 소개한다면 먼저 첫 번째 기사가요. 베트남 민간 항공청이 베트남 교통부에 베트남 국내선을 3단계에 걸쳐 재개해야 된다고 요청을 한 내용의 기사입니다. 1단계로 코로나 봉쇄가 16호령이 해지된 시점에서 2주간 코로나 4차 유행 이전에 50% 노선을 회복하고 2주 후에는 70% 그리고 4주부터는 100%를 허용하겠다는 3단계 전략입니다. 물론 탑승할 수 있는 승객도 1단계에는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승객, 전염병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승객,
여행을 위해 지방당국에 승인한 서류를 소지한 승객들이 1차 대상이 됩니다. 그 승객들은요, 코로나 백신을 완전히 접종했거나 회복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와 함께 72시간 내 코로나 음성 판정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1단계에 일반인이 탑승하기는 거의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8월에 집중적으로 시작된 백신, 이제 10월 중순부터 2차를 맞게 되는데요. 그러면 2차를 전부 접종한 사람들이 아직까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2단계 역시 2주간 시행되는데요. 여기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들은 16호령이 적용되지 않았던 지역에 체류한 것이 확인된 사람들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3단계에는요, 승객 유형에 제한이 없이 탑승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제한이 교통부에서 승인되면 국내선 항공선 운항이 재개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10월 15일부터는 1, 2, 3단계 구분 없이 운항 횟수를 줄여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야 베트남이 준비하는 국내 국제 관광 산업이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상대적 청정 지역의 관광 재개 기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몇 가지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요,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푸꾸옥 관련 기사입니다. 제가 70여일 머물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10월부터 유럽, 미국, 동북아시아, 호주, 중동에서 온 예방접종을 완료한 관광객의 푸꾸옥 방문을 허용하는 계획을 승인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기사는요, 6개월 시범 프로그램에 따라 첫 3개월 동안 매달 2,000에서 3,000명의 관광객이 전세기를 타고 와서 지정되고 독립된 제한된 지역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개월 이후에는요, 단계적으로 정기 노선을 통한 월 5천에서 10,000명의 관광객을 유치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정기 노선입니다. 전세기가 아닌. 관광객은 베트남이 승인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입국일로부터 14일에서 1년 사이에 2번 접종자여야 하며 출발 72시간 이내에 코로나 음성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해외 관광객들이 푸꾸옥 섬에 와서 지정된 리조트에만 머물고 리조트 이외 지역을 방문할 수 없다면 과연 들어오는 사람이 몇이나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머물고 있는 푸꾸옥을 볼 때는 리조트에서 밖으로 나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릴 수는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호치민에서 아주 가까운 붕따오 관광지 오픈 기사입니다. 바리아 붕따오 당국은 그린 지역에 있는 4곳의 리조트와 관광 지역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국내 여행자들의 관광을 허용한다는 기사입니다. 자, 그 지역은요, 그랜드 호짬 관광단지 수엠목 지역의 멜리아 호짬 해변 리조트, 그리고 빈짜오 온천 리조트, 깐다오 지역의 식센시스 깐다오 해변 리조트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요, 역시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리조트 시설에는 전염병 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격리구역을 만들거나 모든 리조트 직원은 리조트 지역에 머물러야 하고 직원들은 최소 1회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72시간마다 PCR 테스트를 받아서요,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관광객들은요, 리조트 방역 차량으로 관광객을 직접 운송해야 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리조트가 문을 열게 될까요? 제 생각은 부정적입니다. 왜냐? 리조트를 방문하려는 여행자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도착일로부터 14일에서 1년 사이에 2번의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에 한합니다. 그리고 관광객은요, 1일, 6일, 13일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고요, 리조트 외 지역으로 외출이 금지되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사전 예약을 통해 예약하고 리조트에 보증금까지 지불해야지 리조트로 관광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진짜 공연불입니다. 왜냐? 호치민시 가장 빠른 접종을 하고 있는 호치민시의 2차 접종이 대부분 10월 중순에 시작되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저렇게 까다로운 기준을 지키면서 붕따오 지역을 가려고 할지도 미지수입니다. 자, 대표적인 기사 3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이 밖에도 광닝성 하롱 지역 오픈 소식과 호치민 남쪽 해안마을인 건저 지역 오픈 기사를 보면서 위드 코로나로 정책 변화를 준 베트남 정부가 봉쇄 완화 정책과 함께 국내선 재개를 통해 10월 중순부터는 유명 관광지역 오픈을 통한 외화의 획득과 국내 내수 소비 진작을 단계적으로 시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스타는 느끼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현재 다양한 카드를 가지고 선택할 상황이 없습니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봉쇄를 완화하고 경제를 살려야 하는 큰 숙제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어려워 보이나 가야 할 길입니다. 정말 가시밭길일 겁니다. 교민 여러분도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봉쇄가 해지되고 움직임의 자유가 생길 것입니다. 그때는 스스로가 건강 유의하시고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봉쇄 이후에 베트남이 어떻게 흘러갈지, 봉쇄 정책을 실시해서 코로나를 잡을 수가 있었던 의기양양한 모습이 줄어든 것처럼 위드 코로나 정책도 실패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